남편과 한 집에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외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면 우리 안에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외로움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뼈를 때리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서 외로움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외로움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는 심리학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외로움을 잘 다룰 수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많이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른 집 남편들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수준을 해줄 수 있는 남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남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는지 심리학적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가장 우선시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다른 사람을 챙기는 기능부터 꺼버리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그 핸드폰이 블루투스도 켜고 와이파이도 켜고 영상도 켜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핸드폰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정 한 사람이 가진 이기적인 특성,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수만 년간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뇌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소파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눈은 핸드폰에 가 있고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외로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파에 늘어져 있는 상태는 남편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면서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외로운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편에게 우리의 감정을 챙겨줄 여유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돌아왔다면 상사에게 깨지고 후배한테 치이고 이미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에서 겨우 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남편이 크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덜 힘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에너지라는 건 분명히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스트레스를 안고 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그다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대화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기가 빨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편은 우리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남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거나 집안일에 치여서 몸도 마음도 바닥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날 아이가 엄마 놀아줘 라고 하면서 매달리거나 사소한 일에 우리에게 짜증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웃으면서 잘 받아주던 우리가 그날따라 야 엄마도 힘들어 라고 하거나 너 엄마한테 그만해 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배터리가 바닥났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힘들면 남을 챙길 여유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예요. 남편도 우리도 인간의 본성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 착각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도 다 보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알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상태가 타인에게 드러나는 정도를 평균적으로 2배 이상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의 절반도 상대방한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 옆에서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고 눈에 힘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온몸으로 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눈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 순간 우리는 기가 찰 겁니다. 이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마 이쯤에서 속으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편 숨소리, 표정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제 남편이 눈치가 없고 무심한 거지 저는 안 그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맞을 거예요. 오랫동안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맞춰오신 분들일수록 남편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뼈아픈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확신하는 그 남편의 마음, 정말 남편의 진심일까요? 사실 우리가 읽어내는 건 남편의 얕은 기분 상태일 뿐이지 그 사람의 진짜 복잡한 속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틀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는 이 사람 다 안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 속은 뻔해 라고 우리가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남편과 대화를 시도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독심술이 오히려 남편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소통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 표정만 봐도 다 아는데 이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그 보상심리가 우리의 억울함과 외로움을 더 증폭시키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투명성 착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인데도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정말 많았을 겁니다. 게다가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 아 이건 혼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혼을 냈는데 그게 나중에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나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미안했던 적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냈을까요? 우리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저도 많은 아내분들을 만나왔기에 어떤 마음일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의 모든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이 말을 안 해주면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는 게 인간의 기본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편에게 관심을 갖는 만큼 남편은 우리에게 관심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남편은 노력하지 않는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익숙한 것에 금방 둔감해지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강하게 느꼈던 자극도 반복되면 점점 무뎌지도록 뇌가 작동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며칠은 그 가방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고 거울 앞에서 오다고 매칭도 계속 해볼 거고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어떨까요? 옷장에 걸려있는 가방 중 하나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가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그 기쁨에 적응해버린 거죠. 남편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연애할 때로 떠올려 볼까요? 남편이 차문을 열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잘 들어가 라는 문자 하나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렜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남편이 매일 출근하면서 다녀올게 라고 인사해도 우리 귀에는 그냥 배경음? 이런 수준일 겁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해줘도 원래 하던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고 주말에 아이를 봐줘도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남편의 다정함이 사라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뇌가 남편의 다정함에 적응해서 더 이상 그것을 다정함으로 감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오는 것, 주말에 아이와 놀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고맙고 기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둔감해지는 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인간 자체가 완전한 공감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남편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서운한지를 차근차근 최대한 감정을 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어땠나요? 공감은커녕 아예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외계어로 말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셨을 거예요. 결국 이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남편이 아 그래 힘들었겠다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정도죠. 어떤 분들은 와 내 남편이 그 한마디만 해줘도 감지덕지겠다 라고 하시겠지만 정작 그 영혼 없는 위로를 듣는 당사자의 마음은 풀리지 않죠. 오히려 저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알기나 하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상대방은 나름대로 공감해주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든 겉핥기식 위로만 던지는 남편이든 우리가 이토록 외로운 진짜 이유는 남편의 의지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남편에게 원했던 건 영혼 없는 힘들었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남편도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100% 똑같이 느껴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타인의 감정을 100%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것도 입장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크게 당하고 와서 분통을 터뜨릴 때 우리가 남편의 그 감정을 100%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와 자기 정말 수고했어 라고 말은 해주지만 마음속에서는 100% 남편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내용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이건 너가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상사가 그 정도로 말한 거면 정말 부드럽게 말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말이죠. 이때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의 감정을 100% 느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가능한 완전한 공감을 남편에게 기대하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외로움의 지옥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솔직히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내들만 8년간 코칭했다는 그 사람이 왜 자꾸 남편 입장만 대변해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다만 저는 남편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무심한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외로움이 남편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남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만 계속 외로워질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바꾸려는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직접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 외로움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걸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느껴질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생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이 사람이 결혼을 후회하고 있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구나. 이렇게 남편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서 출발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혼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몰아가고 외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해석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간의 본성 4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기 자신이 먼저인 존재,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존재, 익숙함에 금방 둔감해지는 존재, 완전한 공감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말이죠. 이 중에서 내 남편에게 가장 잘 맞는 것 하나를 골라서 결론을 미리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무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도 복잡하게 생각을 굴리는 대신에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구나. 혹은 이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진짜로 모르네 라는 형태로 말이죠. 이렇게 남편의 행동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딱 인간의 본성 정도로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외로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화시킬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남편의 태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외로움에 빠지는 횟수도 깊이도 줄어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연습입니다. 제가 코칭을 해오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패턴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외로움을 느끼는 아내분들 중 상당수가 자기 자신한테도 상당히 가혹하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예민한 거야. 남편이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계속 밀어내고 부정하면서 살게 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남편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라는 걸 바라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에게 받고 싶은 그 따뜻한 말, 그 위로를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건네지 못하면서 남편한테만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두 번이라도 이불 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긍정적 자기 대화라고 하는 기법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 자기 대화는 부정적인 생각을 재구성해서 불안을 줄여주고 수면
수면의 질까지 개선시켜준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내 편이 안 되어준다고 느껴질수록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 남편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외로움의 해결사를 남편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남편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뻔한 이야기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분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자기 분화 수준이 낮으면 상대방의 인정이나 무시에 따라서 내 자존감과 기분이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잘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의 기분이 남편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다녀올게 한마디 하면 기분이 괜찮고 말없이 나가버리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남편이 카톡에 답장을 빨리 하면 안심이 되고 읽고 답을 안 하면 불안해지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하루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계속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리모컨을 남편에게 넘겨준 것과 같죠. 바로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상태인 겁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완전히 분리된 나만의 시간과 영역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가 잠든 후에 30분 동안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이런 것도 되고 출근할 때 15분 동안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남편의 태도나 반응에 완전히 상관없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늘려가 보는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남편에게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인간의 본성 4가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게 외로움의 해결을 맡겨버린 구조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한다고 남편이 정말 변할까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정규 과정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우리 스스로 외로움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다루기 시작하면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남편은 오히려 더 신경 쓰게 되어 있거든요. 설사 남편이 끝까지 바뀌지 않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행복감은 과거와 180도 다른 모습일 거니까요. 그러니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바뀌면 됩니다. 외로움의 해결사를 남편에게서 우리 자신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거예요. 그 힘은 절대로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이끌려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